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 바이러스라는 그 칭호를 빼고 그냥 길에게 길을 묻다로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최대 미스테리들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려고, 행복이라는 주제의 바이러스로서의 역할보다 이제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그런 여기 물음표 딱 돼 있는 옷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테리를 풀어보는 길에게 길을 묻다의 시리즈를 쭉 하려고, 과학자들,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문제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런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문제들을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아 가지고 뭐든 내가 척척 다 풀 수 있다, 이거보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끼리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우리끼리 공명을 키워나가고 서로 의문을 제기해 가면서 같이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어느새 궁극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통찰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서 깨달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제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지혜들이 서로가 교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얘기는 1, 2는 있지만 3, 4는 없는 얘기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현대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풀지 못한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비밀들,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네가 다 알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네 논리가 절대 다 맞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광호하게 아주 네가 이렇게 수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현자들도 풀지 못한 얘기들을 어떻게 네가 이건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감히 네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상은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논리의 근본 제 입장인데요. 세상은 각자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우주 속에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제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확실한 나의 우주관, 나의 역사관, 나의 창조의 창세기를 내가 써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만의 우주관, 나만의 창세기를 써가는 관점에서 나만의 인생의 정확한 해법서를 스스로 만들 필요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창세기, 이 사람의 역사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구도의 길들을 하나하나 봄으로써 그것이 어느 순간에 집단지성으로서 네 생각, 네 생각들이 퍼즐처럼 모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확고하게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실험한 결과는 이런 거라고 내놓는데, 나는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또는 이런 생각에 내 생각들이, 이런 생각이 또 추가로 떠오른다 하면서 집단지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유튜브에서 소울음 소리가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엄마 외치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질 때,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면서 그것을 또 공유하고 또 서로 공명을 일으키면서 어느 순간에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로 전체가 다 울려 퍼지는 소리의 공동 진동 소리가 하면서 보편적 진리로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모든 진리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네 자격이 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 진리를 자기가 외칠 수 있는, 항상 자기만의 본질적 주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진리를 분명히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자라는 게 제 유튜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 공부를 많이 했든 그게 뭐 전문적인 학위를 땄고 안 땄고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깨달음이 온 자들은 자기 진리를 외치면서 내가 인생을 깨닫고 내가 구도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곳곳에 울려 퍼지면서 그 공명의 소리가 예전에는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화형당하고 바로 내몰려서 너는 이단하다라고 해서 죽이고 배척했지만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가 다가올수록 이제 각자의 소리가 점점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시대란 말이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의식의 개벽, 인간 개벽이 일어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게 지금 시기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거죠. 저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세상이 자연스럽게 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획일화된 논리와 획일화된 주장에 따라가야 되는, 신봉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점점 깨지면서 그런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신임을 주장하고 모두가 자기 창세기를 쓰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거기 주제에 제 1탄으로 그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최대 미스테리에 대한 시리즈로 풀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들고 나온 그 주제가 다중우주입니다.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이 다중우주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첫 탄으로 수많은 미스테리가 보따리 풀 게 많아요. 제가 보따리를 풀고 싶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고 어떤 분이 댓글에 또 그런 얘기 해놨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보따리를 푸시는군요. 이제까지의 모든 영상들은 지금 보따리를 풀기 위한 밑작업, 사전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어떤 분이 굉장히 감사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이 비밀에 대한, 미스테리에 대한 제가 깨달아간 궁극적인 제 어떤 그 구도의 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하나씩 다 풀어냈던 얘기들이고, 물론 이제 또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이제 무시무시한 인류의 숙제라고 얘기될 만한 그런 엄청난 미스테리들을 하나씩 제 식대로 어떤 분이 얘기하실 때 통쾌하게 풀어낸다고 얘기하시는데 제 식대로 명확하게 통쾌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측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깔았는데 오늘 드디어 첫 칼을 뽑았습니다. 다중우주.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실까요? 다중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다중우주. 다중우주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한번 쫙 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 우주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밖에 없는 우주를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우주가 하나지 뭘 우주가 또 다중이냐,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헷갈리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다중우주라는 게 그냥 뇌피셜로 지어낸 게 아니고 현대 물리학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풀어내다 보니까 이놈의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빅뱅에 의해서 최초의 빛이 팍 터져나가면서 우주가 이렇게 팍 생겨나갈 때 이렇게 수많은 별들로 확산되는 게, 그게 최초의 시점이 있는 그 빅뱅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생겨난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빅뱅에 의해서 빵 터져나가서 만들어진 우주가 딱 하나 있는 우주가 아니고, 그런 우주가 지금 이 한 우주, 우리가 속한 우주 같은 많은 별들만큼의 우주가 또 존재한다. 야, 웃지 마라, 짜증나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중우주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차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차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3차원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시공간을 포함해서 4차원 세계까지, 공간의 3차원, 시간의 1차원에서 4차원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시공이 합쳐진 세계. 그게 현재 우리가 인류가 바라보고 있는 차원 세계다. 그렇지만 뭐 더 높아지는 차원이 뭐 5차원, 6차원에서 뭐 10차원, 11차원까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차원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 우주는 뭐냐면은, 다중우주라는 얘기는 그 물리적인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보여지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그 우주가 이런 우주를 물리적 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냥 허상으로 생각하는 관념적인 우주가 아니잖아요. 이 바라보는 것들이. 이런 우주가, 우리가 속해 있는 별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10의 27승계의 그 별이 존재한다라고 하잖아요. 태양이 존재하는 개수만 해도 10의 27승계의 태양이 존재하고 있대잖아요. 이 우주에. 이런 우주가, 태양 같은 별이 10의 27승계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우주가 또 그만큼 많이 또 존재하고 있다. 물리적인 우주가, 원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주가 또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주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그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다 돌고 있고 모든 만물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지구는 중심이다 라고 했던 발상에서,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하나의 별일 뿐이다 라고 발상이 한번 바뀔 때 완전히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시대는 중세 시대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완벽한 그런 신학적 그리고 종교적 엄격한 율법에 의해서 누구든 죽여도 그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처단하는 거기 때문에 화형시키고 마녀사냥하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의에 대한 집행이라고 생각했던, 확실한 진리가 있던 시절에 바뀌는 발상이었어요. 천지가 뒤집어지는 발상이죠. 그러면서 500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관측이라고 하는 도구가 더 발달하게 되면서 바라보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놈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 태양이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보니까 은하계도 존재하고, 이 은하계가 또 수많은 은하계로 또 존재하고 있는, 그게 우주더라 하는 게 오면서 멘붕이 온 거예요. 인간이란 뭔가 하면서 먼지만한 존재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코페르니쿠스적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별거 아니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버려, 너는 정말 미물에도 속하지 못하는 미생물도 아니야 너는, 하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하잘것없다. 그리고 인류라고 하는 그 인류 원리라고 얘기할 때의,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인류 원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이 인류 원리조차도 여전히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이 관찰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만물을 만든, 수많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든 이런 그 신이 이렇게 우주상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인류가 탄생되고, 현재 이 인류의 목적이라고 하는 인류의 역할은 관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그나마 우리가 도피처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광활한 우주에서 다중우주 속에서 너는 어떤 존재지? 하고 물어보면 우리의 존재가 답할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허무감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다중우주를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중심을 잃어버려요. 지구가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했던 그 논리에서 어느새 원심력에 의해서 내가 확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입장밖에 안 된 거죠. 먼지 같은 존재가 돼버리니까 허탈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명백히 다중우주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구에 70억이라고 하는 나 외에 다른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나 말고도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사실인 것처럼,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은하계가 다 그냥 별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것조차도 미세한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존재고,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이 우주조차도 또 광활한 다중우주 속에는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이 광활한 다중우주 속에서 너는 어떤 존재이지? 하고 물어봤을 때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 맞아. 진짜 나는 뭐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 그랬을 때 이 인류원리라는 게 구원을 해준 거죠. 그나마. 이 인류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 인류가 존재하는 목적은 관찰하기 위해서다. 관찰함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난 거 아니냐. 다중우주라는 원리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만물을 보는 시점도 양자역학까지, 그러니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통합해서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있는 그 주체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류의 그 위대한 점은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말처럼 그런 관찰자, 생각하고 있는 자로서의 그 입장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그만큼 위대한 거다라고 그나마 위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우주상수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우주상수가 뭐냐면 우주에 퍼져 있는, 우주 전체에 정말로 균등하게 펴져 있는 힘이 있다. 우주가 유지되게 만드는 그 에너지의 근본적인 그 값이 있다 이거죠. 힘이. 그 미세하고도 미세한데 0은 아니다. 0보다는 크다.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값이, 작은 어떤 값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값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유지되는 어떤 하나의 균형점이 잡힌 것이다. 우주 전체에 팽팽하게 펴져 있는 그런 힘이다. 그걸 청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배척한다 할 때 그 밀어내는 힘이라고 그러죠. 그 청력이 0점하고 동그라미가 122개를 더 쓰고 0.00000 해서 122개의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138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야만 우주상수의 그 값이, 청력이라는 그 힘이 그만큼의 미세한 힘으로 밀어내고 있는 힘이 계속해서 우주가 점점 그만큼씩 조금씩 밀어내면서 커져가고 있다. 이게 빅뱅 원리에서 그만큼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몸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의 그 우주가 넓어져 가고 있다. 그걸 우주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가 딱 그만큼의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구의 태양열이 그만큼의 딱 거리에 있어야만 비로소 산소의 농도와 물의 그 물이라든지 생명이 발생되고 그렇게 해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생명의 창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그만큼의 거리값이 딱 미세 조정돼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만 우주의 생명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그만큼 극도의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체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게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위안을 한단 말이죠. 우리 인류라는 게 그만큼 대단한 존재고 우리는 관찰자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 자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만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만한 미세한 조정을 거쳐서 딱 우리가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근데 이 우주상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주의 전체 그 거리로 보면은 딱 태양과 지구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정도의 딱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오차도 없을 정도만큼의 그 정도의 거리를 딱 유지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있어야만 지구 같은 별이 존재하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로 그렇게만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존재하려면.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중우주가 생긴 원리는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한 거죠. 아니, 이 넓은 우주에 이렇게 딱 요 상수, 우주상수라고 하는 요 값에만 존재해야 되는 우주만 존재해야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 우주상수라고 하는 그 값 자체가 다른 값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우주상수가 있는 우주는 왜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겨난 게 다중우주예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죠. 인류가 요만한 우주상수 값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게 우연의 일치다 못해서 로또 복권 전체를, 로또에 1등 당첨되기 위해서 로또 복권 전체를 다 구입해야 될 만큼의 그런 정도의 그 수고와 확률보다도 더 극악한 확률의 그 확률이 이 우주상수의 확률인데, 그런 확률로 존재해야 되는 지구가 만들어져 있을, 생명이 만들어질 만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요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이 다중우주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면 이런 관찰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정말로 극도의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다중우주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우주 상소로 또 다른 생명이 그렇게 존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게 다중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뇌피셜로 과학자들이 지어낸 게 아니라 맞는 말이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중우주로 수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점점 이제 규명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누굽니까? 저는 이제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이제 연출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인문학에 가깝죠, 오히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옛날의 과학자들은 철학과 과학을 같이 했어요. 위대한 철학자이자 위대한 수학자이자 위대한 과학자들을 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런 과학자만이 이 우주의 원리를 다 알 수 있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철학자만이 깨닫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깨달음에 그 이르는 길은 다른 걸 공부해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같이 그런 어떤 그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런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의 원리를 알면 또 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집중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통쾌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말 속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다중우주가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막 뇌피셜처럼 막 찌꺼리고 막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있다 치자. 물리학자들도 정말로 그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래 먼지 덩어리야.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그 핵심적인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우리는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주의 미스테리 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정말로 현대과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모든 미스테리를 대하는 제 입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딱 적용해서, 그래, 내 중심을 딱 잡고 내가 진짜 제대로 멋지게 인생을 한판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또 하나 깨달았구나. 아, 그래, 다중우주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우주상수라는 게 그런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아, 이런 현상이 맞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멋지게 창조하지? 라고까지 접목할 수 있게 묵상을 해보자라는 게 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중우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쭉 여러분들께 같이 제가 명상하고 제가 깨달은 제 통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죠. 다중우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런 요즘 막 굉장히 유행하는 책도 있죠. 어떤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그런 우주관을 가진 러시아 물리학자가 지어낸 책이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책의 요점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수많은 가능태가 존재하고 수많은 가능태를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우린 트랙을 양자도약하듯이 트랙 이동해서 그 가능태를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적어놓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거기에 함몰돼서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 트랙을 선택하고 이런 선택, 정해져 있는 각자의 다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정해져 있는 트랙을 갈아탈 수 있구나. 이렇게 선택에 대한 논리가 새로 창조한다는 개념보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하나씩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도 논리를 풀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수많은 현자가 깨달은 많은 말들이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쭉 깨와서 구슬을 깨듯이 깨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지혜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절대 진리다라고 받아들일 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 주장은 그 절대 진리라는 말에 함몰되지 말고 한번 쑥 나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나 그런 성경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절대 진리라는 그걸 탁 배제하고,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술찌꺼기 같은 그런 어떤 성현의 말들을 술찌꺼기처럼 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 그건 그 시대의 말이고 각자 네 생각이고 하고 쭉 바라보는 그런 걸로 쑥 보면 수많은 위대한 성자들이 했던 그런 그 경전들과 그런 깨달음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깨달은 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각자의 논리들을 그건 네 생각이고 하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생각이 들어요. 각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주를 우리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들의 진리관이잖아요. 그들의 우주관,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내세관, 그들의 세상관이 명확한 그들만의 픽스된 하나의 물질처럼 보여지는 우주관들이 다 보여요. 석가께서 얘기하신 우주관,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주관, 심지어 그 불교 안에서도 수많은 종파가 생기는 그 우주관들이 다 다른 우주관들을 각각의 세상을 창조해내고 있는 우주들이 보여요. 다중우주 같은 우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예수 이후에 수많은 종교가 생겼어요. 러시아 정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기독교 안에서만 해도 천주교를 또 갈래를 나와서 기독교 안에서도 별의별 종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부터 무슨 그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측, 고신측, 무슨 통합측 별의별 종파가 생기는 그 종파들이 각각 자기만의 우주관을 가진 자기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세계들을 만들어내면서 각자의 관찰자 입장에서 각자의 세계들을 만들어 놓은 자기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우주에 빠져서 그 세계를 신봉하면서 살고 있는 우주들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질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현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어떤 그 철학자들까지도 각자 자기 세상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우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재밌어요. 근데 그 우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야말로 다중우주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느낌이 싹 들어요. 이게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신봉하면서 그걸 마치 바라보면 그게 완전히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하나의 세계처럼 확실하게 보여지는 명확한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신봉하면서 평생 거기를 믿고 살고 있죠. 그 종교에.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생겨났을 때도 거기에 신봉하면서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도 그 사람들 그 세계에 완전히 빠져서 산단 말이에요. 저런 날탱이 사기꾼들에게 당해서도 온 재산 갖다 바치고 자기의 무슨 온몸이고 뭐 다 갖다 바치고 자기 가족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이비 교주를 신봉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그 세계에 완전히 하나의 우주에 함몰돼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각각의. 재밌어요. 우리 인류 70억 명만 해도 각각 다른 우주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참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성현들의 깨달음들이나 그런 경전들이 다 각자의 우주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참 재밌다. 근데 이 우주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쑥 보이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의 의식이 개벽되다 못해 신의 의식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식이 커져가고 있는 게 쑥 오다 보니까 비로소 종교라고 하는 틀이 서서히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그래 인정해 주면서도 그래 그거는 네 우주고 하고 봐줄 수 있는 멀티 우주가 우리가 비로소 인정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다중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너는 어떤 존재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인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도로 미세하게 조종된 하나의 굉장히 희박한 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말로 고귀하고 그런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관찰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고귀한 존재다.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이 지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은 우리는 뭐 배척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논리에 또 빠질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진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제 깨달음은 뭐냐면 그런 인류 원리도 좋은데 그런 인류라고 하는 뭉뚱거리를 일단 빼놓고 나라는 것에 집중해 보자는 거죠. 나, 유일한 관찰자인 나, 창조주인 나,
우주의 만물을 근본적으로 만드는 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딱 나를 보면 나라는 존재가 인류라고 하는 것에 내가 함몰될 이유도 없고 지구라는 것에 함몰될 이유도 없고 또 외계라고 하는 다른 우주 어떤 우주가 내가 있었을 것 같은 우주라고 또 거기에 함몰될 이유도 없고 수많은 멀티 우주를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내고 그때그때마다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거대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모든 다중 우주를 다 수용하고도 넉넉하게 남는 암흑 물질과도 같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모든 물질의 근원을 다 조사해 보니까 4%를 밝혔대요. 여전히 96%가 암흑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무리 안다 해봐야 96%는 절대 알 수 없는 존재다. 암흑 물질의 세상이다. 인간의 근본 존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딱 나누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그 규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블랙홀 같이 규명할 수 없는 에너지들이 뭐 그나마 인간이 이제 규명해낸 에너지가 중력부터 뭐 장력이라고 하는 그런 전자기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암흑에 대한 모든 그 규정을 지어 나가는 그 힘을 4가지로 또 얘기했지만 그 힘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의 종류조차도 인간이 알 수 없는 종류로 남아있는 게 96%나 된다. 그래서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광활하게 전체를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그 다중 우주까지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라는 그 자각이 딱 됐을 때 그러면 이런 다중 우주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하는 이제 딱 그 번쩍 깨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깨달은 깨달음 그거예요. 아 그래 수많은 성자들이 만들어낸 경전들의 하나의 종교같이 신봉되는 인생의 절대 진리라고 여겨오던 그조차도 각각 믿는 사람에 따라서 배척할 정도로 이 우주는 다른 우주라고 완전히 우리가 내놓잖아요. 존중은 해주지만 그 우주는 네 우주야 라고 얘기할 만큼의 다른 세계관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주라고 하는 우주 상수에 의해서 극악한 확률에 의해서 딱 그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생명체 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다면 그 극악한 확률에 의한 그 0점 찍고 0000 122개를 찍고 138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미세한 그 확률과 같은 그런 미세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우주의 고유의 값으로 나만의 우주 상수를 만들어낸 나만의 창세기를 내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 우주를 내가 만들고 있는 거다. 지금 현재 과정이. 다시 얘기해 봐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나라는 사람은 인류 원리에도 내가 국한될 존재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은 이 지구라고 하는 또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은하계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우주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성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어떤 경전에 따라야 될 존재도 아니고 나라는 세상을 보니까 이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우주가 있다면 그럼 우주 상수값이라고 얘기하는 이 값조차도 수많은 우주 상수의 값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논리로 봤을 때 그 근본의 관찰자 입장에서 나라는 존재는 뭘 만들어도 되는 세상이구나.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뭘 해도 되는 세상이구나. 뭐를 해도 되는 세상이구나. 내가. 뭐를 해도 새로 만들어지는 세상이구나. 뭐를 해도 새로 창조되는 세상이구나. 그게 원효대사가 깨달은 거예요. 일체유심제구나. 모든 것이 법이 내 속에서부터 내 생각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구나. 석가가 얘기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모든 세상 만물이 내 생각이 지어내는 대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우주라는 것이 그렇구나. 절대적으로 딱 이만큼의 값에 의해서만 너는 여기에만 존재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의 값처럼 보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나밖에 정할 수 없는 우주의 상수값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0.000000122개를 찍고 138이라고 하는 그 절대값처럼 극악한 숫자로 미세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나라는 존재의 그 기준점이, 나라는 기준을 딱 세우면 그것이 우주의 시작이요, 빅뱅의 시작이요, 새로운 우주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 우주 상수값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원리가 그거구나. 내가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의 시야에 의해서, 내 자신의 관찰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보기를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법이 존재하고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상으로 딱 맺히는 것이, 그것이 곧 나구나. 아무것도 없다가 빅뱅처럼 탁 하나 만들어낸 이 우주라고 하는 근본의 빛 하나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나라는 존재가 인식됨으로써 내가 비로소 딱 깨어나는 순간 이 수많은 우주를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만의 우주 상수값을 가진 나의 우주를 내가 만드는 거구나. 우주 상수. 이거 공부 한번 해보세요. 우주 상수 재밌어요. 그렇게 극악한 확률의 딱 한 점 같은 그런 점으로 우주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창조주로서 내가 각성하는 게 이런 원리구나. 알고 보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 우주의 지극히 작은 별 하나에 속한 그 태양계 안에서도 또 지극히 작은 우주 하나 안에도, 지구 하나 안에도 70억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인류 원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인류라고 하는 나의 몸에 국한지어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식체 속에서, 에너지 속에서의 다 무한한 에너지 속에서의 나라는 입장에서 딱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관찰자, 나라고 하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자마자 맨날 하는 소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로서의 내가 내 육신을 입고 한순간 한순간을 내가 물질로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이 새로 만들어내가고 있는 우주로서의 창조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그거구나. 그래, 네 우주 다 다른 우주구나. 지금 우리 70억 7억 명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 한 우주 태양계라고 얘기하는 이 우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다 다른 우주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우주의 창조자들의 세상이구나. 이게 게임 세상이구나. 우리의 세상이. 그러면 내 존재감이 그런 유한한 물질계에 국한되어 있는 한 점도 지나지 않는 한 생명체라고 우리는 국한지어져 보이는 나라는 상이 확 깨이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유체이탈하듯이 우리의 몸을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초능력에 대해서 한번 또 다룰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 우리는 물체잖아요. 이 몸뚱어리는 명백히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계와 에너지라고 하는 나의 정신계, 영혼계라고 불려지는 이 에너지체와 이것이 우리가 분리돼 있고, 우리는 이 두 개가 죽고 나면 분리돼서 아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이 차원을, 정신계와 이 물질계를 우리는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만 번씩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몸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항상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영체를 가진 것들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굉장히 신비한 경험일 거예요.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이걸 깊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 나를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몸 하나에 국한되는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계속해서 유체이탈하듯이 내 이 에너지체로서 수많은 상을 경험해 보는 게 수시로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삶을 통해서 느끼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풀어볼 텐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중우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키포인트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중우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물질계에서 수많은 이런 별들, 태양 같은 이런 별들이 수많이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이 우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우주 같은 한 우주조차도 이런 수많은 은하계가 모여서 우주를 만들고 있는 우주가 다라고 생각했는 이 우주조차도 수없이 많은 우주가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다중우주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면 이 무한한 다중우주에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 쓰여지고 있는 우주가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떤 존재이지?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인류 원리에 의해서 나는 지구의 그 극도의 미세한 조정에서 유일하게 탄생된 하나의 이 몸이고, 나는 이렇게 탄생된 내 몸이 관찰자로서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관찰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야 라고 궁색한 대답을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지구가 멸망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개념이 없어져요.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당장엔 내가 지구 멸망 정도도 아니에요.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서 내가 죽어버려도 답이 없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내가 답이 안 나와.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인류의 원리, 인류 원리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것들에만 딱 우리가 국한 지어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당장의 내 인생에 수많이 변동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중우주의 원리를, 그 수많은 다중우주 속에서 너는 어떤 존재이지 했을 때, 인류 원리에 입각한 어떤 그런 극악한 확률에 의해서 그렇게 나는 탄생된 나는 생명체야 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극악한 확률을 내가 만들어내는 중심에 있다. 나는 수많은 우주들을 만드는 우주상수를 만드는 근원의 값이다. 나는 우주상수에 0.000000 해서 122개 곱하 122개 138을 더한 그 숫자의 만큼의 그 미세한 조정값 같은 그 한 값으로서 내가 만들어낸 상수, 우주상수의 값, 나만이 만들어낸 우주상수의 값으로 내가 보고 있는 관찰의 그 어떤 결과마다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 우주야, 내 우주야 하고, 모든 누군가가 만들어낸 우주들이 다 그런 각각의 값들이더라. 알고 보니까 너도 그 값이었지. 맞아. 0.000000 122 하고 138의 우주 하나의 상수를 가진 너도 우주 맞아. 그래,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다 신이야. 너도 맞아. 너도 맞아. 하고 바라봐질 수 있는 시야가 비로소 열리는 거죠. 그게 다중우주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1, 2는 있고 3, 4가 없다라고 묵살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게 더 이익이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무엇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더 긍지를 느끼게 하면서 더 자유롭고 더 광활한 내 우주, 자빠져도 이제는 지구를 안았다가 아니고 내 우주를 안았다. 이 상수값을 가진 우주, 내 우주, 나만의 우주를 내가 안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끄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끄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꺼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우주다 이거죠. 이것은 그래, 부딪혔어. 우주의 상수값끼리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잠시 너와 나의 평행 우주 같이 너와 나의 우주가 이렇게 부딪혔지만 내가 만든 세상 따로 있고 네가 만든 세상 따로 있어 하고 인정해주면 각자의 세상을 존중할 수 있는, 각자만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쓸 수 있는 우주를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그런 중심 자리에 자기가 딱 항상 깨어있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잘것없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진리에 의해서도 끄달려 다니지 않는 우주의 진리의 근원에 있는 우주 상수값을 내가, 근본의 상수값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근본의 위치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로서 각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대한 능력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치트키 같은, 그럼 말도 안 되는 치트키 같은 능력들을 우리도 사용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게 하나씩 개화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치트키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과학물질이라고 하는 문명이 완전히 치트키 같던, 말도 안 되는,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급의 존재의 치트키를 가진 문명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이 개화되면 물질 문명이 치트키를 생긴 것보다도 더 위대한 치트키를 우리는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앞으로 개화시켜 나가보자고요. 저도 계속 개화시켜 나갈 거예요. 저도 이 인생 레벨업 하는 맛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또 이제 위험한 것이 나만 옳다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내가 깨달은 게 다 옳다가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이 에너지 진동에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맞춰서 공명을 하면 나와 여러분들의 에너지 진동이 공명이 됨으로써 좀 더 높은 에너지 주파수를 서로가 에너지 값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양자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지는 사람이 같은 생각과 이런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전체가 다 양자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 차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개벽되고 나면 우리가 다 신으로 개벽됐을 때 이 세상이 진짜 천지개벽이 와서 신천지가 열리는 신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의식 개혁에 같이 에너지 진동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진동수를 맞춰서 공명을 일으켜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제가 깨닫지 못하는 또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나 또 서로 귀한 지식을 서로가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면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인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또 눈이 열릴 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다중우주에 대한 얘기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풀어내야 될 보따리가 많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들을 해나갈 때마다 접목되면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요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중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다시 얘기 드리자면, 나만이 가진 나의 고유 우주 상수값을 가진 창조주로서 내가 가진 우주 상수값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변수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에 의해서부터 내 우주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로서 내가 나만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창세기를 쓰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한번 개화돼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생각이 좀 이렇게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